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그때 사회과학원 초청 연구원으로 가시기 전에 인사드리고 이거 한 석 달여 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중국으로 해외 연수 활동을 떠났던 건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인연과 연고가 단절된 곳에서 과거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역점을 뒀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석학들, 학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만나면서 중국의 발전 잠재력, 그리고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모색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혼자 있는 동안은 제가 현직에 있었더라면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 것들을 새롭게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국내 언론에도 꾸준히 중국 관련 기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하셨나요?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두 가지 상충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세계 경제 1위국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사회 양극화랄지 또 과잉 설비, 과잉 부채, 또 환경 오염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분야에 이제 중점을 두었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린 결론은 이런 난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들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고 또 이제 그동안 고속 성장에서 이제 질적 중속 성장으로 구조 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중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로 갈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그동안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협업적인 분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상호 이제 도움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대립 구조로 가면은 이건 상생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협업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귀국 직전에 중국 하북공업대학, 또 중국 인민대학, 그리고 사회과학원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이런 주제로 제가 강연을 했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느끼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세계 1, 2위, 벌써 이제 G2에 들어가는 나라로 인정을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의 유치라든지 중국 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국에서 잠시 계셨지만, 거기서 바라본 광주 전남의 대응, 어떤 것 같습니까? 실은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전문가는 넘쳐나는데 중국 전문가는 사실상 없거든요. 광주 전남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을 예로 들자면 지난해 중국 관광객이 1년 동안에 1억 1,4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국에 634만 명이 왔어요. 한국에 제일 많이 온 거죠. 광주에 몇 명이 왔느냐? 1.3%에 해당되는 5만 3천 명 왔거든요. 전남에 온 것도 1.9%에 해당되는 한 8만 명 정도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남지사 강주시장께서 중국 관광객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광주 전남에 와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만의 독특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걸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에게 왜 한국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80% 이상이 쇼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에는 시내 면세점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관세청에서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새롭게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 쇼핑 인프라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들어오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안공항을 빨리 국제공항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강주 전남이 단일 관광 권역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주와 전라남도가 공동 관광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 얘기를 해보죠. 한 달 정도 이제 문재인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한 달 정도 이 성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선 당직 인선에 있어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탕평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당력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개인 대표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은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분당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이제 잠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다음 달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얘기일 텐데요. 분위기가 좀 광주에서만큼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대 비새정치연합의 구도 약간 몰아가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고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좀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강주 서구을 선거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강주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독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몇 사람의 정치인은 혜택을 받지만 호남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확실한 텃밭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약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길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제 공천혁명도 하고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새롭게 경쟁력을 키워야 될 것이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민들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야권이 재편되거나 또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다들 보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석 이상을 확보하면 저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패를 하거나 한 석 정도에 그치게 되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분당의 목소리가 분열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좀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연합 지금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성찰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복당 계획이나 새정치연합과의 관계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복당을 포함해서 앞으로 제 정치 행보는 호남의 발전 측면 그리고 이제 제 꿈, 그러니까 정의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내년 총선 1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의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당으로 있으면 이런 꿈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나 호남의 최고 가치는 저는 정권 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는 나가서 정권 교체하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역구는 변경이 가능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는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앞으로 이번 보궐선거 거쳐서 내년 총선까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